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구살인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쌈예사의 논쟁 누가 승리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도론도담을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살인. 예. 자, 우선 또 요 주변 경관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동백섬의 그 해변 한쪽인데요. 자, 우선 이제 저기 요 광안대교 있고요. 이제 광안대교는 이제 좀 파악을 하시겠죠, 금방.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불을 켜고 배가 한 척 가고 있죠. 요게 관광선입니다. 관광선인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해운대 미포 선착장으로 지금 귀환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해운대 여기 광안대교 밑을 빙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귀환하는데 이 코스가 뭐 2만 원인가 뭐 2만 원 안팎인가 3만 원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타보는 것도 재밌을 건데 이게 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면은 예, 빌딩 진짜 화려합니다. 화려해. 예. 참 이렇게 화려 안 한 빌딩들은 참 좀 그렇겠습니다. 예. 아, 멋지죠. 진짜 너무너무 멋지네요. 자,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참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오늘의 주제는 쌈예사의 논쟁 누가 승리자인가가 되겠습니다. 이 빌딩과 그 빌딩이 비치고 있는 그 바닷물의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예, 쌈예사의 대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쌈예사가 뭐 어디냐 하면요, 쌈예 지방에 있는 절입니다. 쌈예는 어디에 있느냐? 티베트에 있는 한 지역의 이 고장 이름입니다. 한 지역의 이름, 그 지역이 쌈예 지역이랍니다. 쌈예 지방. 그 쌈예 지방에 어느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비가번쩍하게 멋있는 말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뭐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곳, 진리가 현현하는 땅, 뭐 땅에 있는 절,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절 이름이. 그래서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절에서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논쟁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중국 당나라의 선성 한 명이 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마하연이라는 선성입니다. 마하연이라는 이 선성이 이제 저쪽에 이 인도척의 이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돈황 지방에서 포교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토번국이죠. 토번 티베트의 군사들에 의해서 납포돼 온 겁니다. 잡혀온 겁니다. 잡혀왔는데 이 뭐 고성이라고 하니까 국왕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하고 국왕이 이제 보니까 접견을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남다른 풍모도 있고 뭐 은행이 범상치 않으니까 비범한 그런 기색이 보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이 마하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성의 종지를 그 이제 왕비라든지 대신의 부인들이라든지 뭐 혹은 대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는데 30여인이 그 소위 말하는 은하대오식 그 분위기를 보면 은하대오예요. 은하대오를 해서 이 뭐 쉽게 말해서 선사들이 다 돼버린 거죠. 돼버리고 이제 왕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걸 배웠는데 그 사람은 바로 출가도 해버렸어요. 그냥 출가도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티베트에서 인도에서 티베트에 와서 머물고 있던 스님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위기의식. 근데 그 스님들은 이제 누구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육아행 중관학파의 이 그 대표 주자인 거두인 샨타락시타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추정컨대 샨타락시타의 이 제자 혹은 수행원들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샨타락시타는 이제 나란타사에서 이름난 그 논사 혹은 학장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티베트 쪽의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교를 가르쳤는데 이제 중관 사상이라든지 뭐 유식 사상 뭐 이런 것을 두루 가르쳤겠죠. 가르쳤는데 갑자기 마하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 겁니다. 이상하게 돌아갔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전개는 뭐냐면은 그 점에서 이 샨타락시타 스님이 입적을 하게 돼요. 입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이 그 제자 스님 혹은 이제 수행원 스님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대접도 못 받고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씨, 우리 그 인도에 가서 저기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샨타락시타 스님의 제자인 가말라 신라 스님을 모셔오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가말라 신라 스님이 이제 샨타락시타 스님의 이 그 직전 제자, 이제 법을 이어받은 제자, 이 대성 이 선종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법 제자, 법을 이어받은 제자, 정통 제자, 직계 제자이면서 뭐 스승의 가르침을 오롯이 성계한 제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 양반이 이제 딱 그 기별을 받고 뭐시라고 내가 가서 정리해 줄게 하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도계의 이 육아행 중관파 논사와 중국계 중국 선종의 선사와 이 이제 한판에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과연 이제 더 수성한 논리를 전개를 하는가,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왕의 티송대젠 왕인가, 송젠 캄파 왕인가, 이 왕들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792년인가 793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8세기 말경에 이제 거의 끝무렵에 나타난 일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선의 황금기 시기에 이제 뭐 황금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하연 스님도 이제 만만찮은 내공을 가지고 있고 이 가말라 신라 스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중간 원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논쟁을 통해서 상대를 논파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밥 먹고 나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전문가야. 예? 야,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불꽃 튀기는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니까 뭐 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어전하 왕이 이제 친히 주관하는 그 논쟁의 장, 거기에 이제 어떻게 뭐 귀동냥 눈동냥 해보겠다고 뭐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어. 다 와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답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주고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답이 이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 인도 측에서는 에서 이제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이쪽 마하연 대성의 선종 쪽에서는 이쪽이 또 승리한 걸로, 선종이 승리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게 이제 늦게 발견돼서 알려진 건데, 이제 도노 대성 정리결이라 해서 마하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이 마하연의 그 지도를 받아서 그 책을 내용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도노대성 정리결이라는 제목에 의해서 이제 제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중국 측에서 뭐 원사이드하게 이긴 거야. 이겼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유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는데, 뭐 주된 쟁점은 이겁니다. 주된 쟁점은 이 대성의 대표 주자, 대성의 선수, 대성의 멤버, 대성의 이 논사로 나온 이 마하연의 주장에 이런 게 있어요. 불사불관하라. 불사불관. 생각도 하지 말고 뭐 관찰도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 뭐 윗바사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예? 이게 이제 뭐 이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견하는 거 이런 거. 뭐 이걸 이제 관견 이런 걸 뭐 뒷띠 이런 용어로 쓰는데 요게 이제 이게 진리를 이제 꿰뚫어 본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는 분들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드리스티, 뒷띠 뭐 이런 건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걸 진리를 관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행위라고 보게 되면은 중관 논사인 까말라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관을 해야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 방편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이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하연 선사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아예 그 진리를 꿰뚫어 본다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아예 생각하는 거, thinking 그냥 단순한 생각. 이것도 하지 마. 왜냐? 야, 푸른 하늘을 가리는 거는 밝은색의 흰 구름이든 검은색의 검은 구름이든 다 하늘을 가린다. 선을 닦아서 이 극락에 가든 악을 지어서 지옥에 가든 그거 다 두 가지 경우 다 윤회야, 윤회. 그렇게 해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불사불관. 생각도 하지 말고 진리를 관한다는 그런 관도 하지 말고 관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불성을 정득하라 이게요. 불사불관하면은 불성을 정득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까말라 신라 유가행 중관학파의 대가 까말라 신라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은 야,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다. 네가 말하는 불사불관은 그러면 쫄도한 놈도 불사불관의 상태고 기절한 놈도 불사불관의 상태고 그럼 뭐 여기서 또 확대해버리면 잠자는 경우도 불사불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도 뭐 불성을 뭐 이렇게 정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고 일어나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까무러 쳤다가 졸도했다가 일어나도 불성 정득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성불을 하려면은 열심히 진리를 꿰뚫어 보아서 지혜를 정득하고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서 우러나는 방편, 자비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게 불사불관이라는 망발 요설을 하느냐? 내 이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야, 우리 옆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회오람님.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말씀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까말라 신라가 맞는 것 같아요? 마하연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까말라 신라가 방금 이야기한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연이 틀렸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예시를 그렇게 든 것인데, 마연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어떤 겁니까? 마연이 주장하는 것은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관하지도 말아라.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쉽게 말해 해를 가리는 구름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내가 보건대는 마연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면 불성을 그렇게 해서 불성을 넣는데 예. 그럼 절도하거나 기절하거나 잠을 자고 나서는 왜 불성을 못 얻느냐? 그 경우도 불사불관의 경우인데 왜 잠을 못 얻느냐? 불성을 못 얻느냐? 근데 그 그 반박에 이제 대해서 불사불간의 어떤 그 기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마연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성을 정득하는 길이다.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얼시구 절시구가 된다는 거지. 얼은 불성이고 시구는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니까 안다. 얼을 알게 된다. 자, 불성을 깨닫게 된다. 절은 이제 절 내죠. 뭐 절만자. 절을 알게 된다. 저 부처를 알게 된다.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얼씨구가 되고 절씨구가 되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뭐 부처가 되고 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씨구 절씨구는 우리 말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견성을 했으니까 좋다 이 말에 지화자 좋다 이제 그런 식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마연의 어떤 수행 방식이 제대로 된 얼씨구를 할 수 있고 절씨구를 할 수 있고 불성을 볼 수 있고 본래 면목을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예, 뭐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예. 감사합니다. 예, 모티브는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설명에 있어서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쌈예 대논쟁에서 국왕이 이제 재판관인데 판사인데 판사가 말하자면은 이걸 옳다 그러다 판결을 국왕이 해요. 국왕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엿장수 마음이고 뭐 왕 마음이지 뭐 왕이 그냥 지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제 손들어 주는 거죠. 불공평한 논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티베트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은 까말라실라 손을 들어줘요. 예, 까말라실라 존자님의 말씀이 맞다. 저 마연처럼 허무맹랑한 소리, 되도 않은 소리 하는 엉뚱한 놈이기 때문에 참 하도록 하여라 죽인다는 거지. 근데 어찌 해가지고 탈출을 했답니다. 탈출을 했기 때문에 도노대성 정리결 이런 책을 남겼겠죠. 그래 했다고 참하라 그래요? 그때 예전에는 흔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왕이나 대신 중에서도 큰 권력 있는 대신 이런 대신들이 하면은 지는 놈은 죽는 거예요. 예. 야. 옛날에는 특히 인도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국왕 앞에서 큰 권력 있는 대신 앞에서 붙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자신 없는 놈은.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이제 이 왕은 티베트 불교 인도의 중간 불교 쪽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또 인도 중간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유식도 좀 가미하고 육아행 중간학파의 학사들을 막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티베트 불교도 기본 공부 구조가 논쟁이야, 논쟁. 예, 소위 불교식으로 하면 대론이라고도 불리는 그 대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발전. 예.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그 대론하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연화계, 연화계란다. 연화계는 까말라실라죠.
마연. 이 연옥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마하연, 의문의 일패를 당한 마하연. 이 마하연 선사의 주장은 그럼 틀린 것인가? 불사불관해라.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대성의 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 이 말은 이게 이제 까말라 신라 존자가 이제 뭐 졸도한 거, 기절한 거, 잠자는 거 뭐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이건 조금 이제 범주를 잘못 잡은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잡은 거고, 이 마하연 선사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졸도하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은 일상 상태에서 일상의 그 이성이나 감성 이런 게 작동하는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불사하고 불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 사고 능력 이런 능력들이 동작을 하는 그 상태에서 불사 불관하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야, 이상한 희한한 이게 뭡니까 요터가 한척 나타나서 이거 관광대교 쪽으로 가네요. 저 해운대 쪽에서 나타났는데. 눈길을 끕니다. 예, 아유 멋있네요. 관광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제일 예, 여튼간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불사불관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대해종고가 한 200년인가 300년 뒤에 대종고가 제시한 게 이제 화두 참선이죠. 화두 참선을 제시를 했는데 이 화두 참선의 특징이 뭐냐? 화두에 집중을 딱 하게 되면 불사불관이 딱 돼버려. 불사불관. 예. 근데 이런 집중의 대상이 없는 일반적인 상태, 예를 들어 이제 목조 같은 경우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지관 타조가 되도록 앉아 있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성불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건기가 높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앉아 있어봤자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나. 평소에 안 나던 희한한 생각들도 막 샘솟듯이 솟아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사불관은 달성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달성해내면은 성불을 한다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사불관하라 하는 게, 불사불관이 말이 쉬워서 불사불관이지, 이게 안 돼. 그냥 판단도 중지해버리고 아예 사고 자체를 중지해버리라는 거니까. 이 불사불관이 된 상태가 뭐냐, 이거 자유한국님이 빠져든 그 심일경성 상태, 예? 사념청정의 상태, 주객합일의 상태, 모라일체의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불사불관이 돼. 그 불사불관한다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냐? 일상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제 경험도 그렇거든. 일상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난 사람들, 하고 나서 이제 견성하고 성불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옛날 그 중국 당나라 시대 방거사, 예? 당나라 시대 방거사의 딸이 한 명 있죠. 온종가 뭐 물으니까, 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니까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정답. 예. 근데 된 사람은 그 쉬워. 된 사람은 그렇게 쉬운데 안 된 사람은 무지하게 어려워. 예? 쪽카페를 막 던지고 싶을 정도로 무지하게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까말라 신라는 그냥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무조건 불사불관 생각도 하지 말고 통찰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졸도한 거 하고 기절한 거 하고 잠자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의문의 일성, 의문의 성리,
이걸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거뒀다는 건데, 근데 어거지 변론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전해지고 전해지고 있는 일설에는 야 삼내사의 논쟁 그거 다 사기야 사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소설을 써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 그게 맞다면은 이 왕이 이게 문제야. 왕이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느 쪽이 자기가 통치하기에 편하겠느냐, 통치하기에 유리하겠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딱 내려가지고 야 선종 저거 위험해. 어느 순간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뭐 부처가 됐다 그 설치면 이거 통제하기가 곤란해 이거. 지 부처 됐다는데 내가 검증할 방법도 없고 이거 곤란하다. 불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노 갑자기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거 황당하다. 거기에 비해서 야 우리 육아행 중간학파의 까마르실라 존자님의 말씀은 야 열심히 수행을 하고 닦고 또 닦아서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부처님의 상태에 가까이 가자. 이거 좋다. 중국의 해능과 신수하고 비슷한 그런 이러하고 비슷한 그런. 그것도 이제 곧 다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황당한 그런 주장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티벳은 쌈예사의 논쟁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게 왕의 의중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논쟁 자체의 성패보다는 그 부차적인 거 어느 불교를 유입을 했을 때 통치하기에 편하겠느냐 요 점이 이제 거의 뭐 99점을 차지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이 많았네. 예. 그래서 나머지 순수 교리적인 부분 요 부분은 1점만 반영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뭐 잠자고 저게 기전한 상태 아파가지고 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콤마 상태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불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은 나 부처됐다, 나 불성을 봤다, 나 불성 상태다 지금. 나는 아가 죽고 이 재범무화 할 때 그 아가 죽고 나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내 자체가 불성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희한한 주장을 하긴 한데 야 나 극락 갔다 왔다, 나 천국을 구경하고 왔다 이런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죠. 소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는 불성을 봤다, 내가 바로 나는 불성 그 자체가 됐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 없어. Anyway, 이렇게 쌈예사의 논쟁에 얽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선종의 방식으로는 이게 이 불교 수행이 안 된다. 이거 황당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아주 모순적인 소리다. 라는 이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티벳에는 인도의 그 육아행 중관파 유식 계열이 한 20% 중간 계열이 한 80% 이렇게 배합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 반반돼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중간과 유식 칵테일 불교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걸 보시면은 티베트 불교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또 이제 미포에서 나온 출항한 배가 일로 온다. 가고 있습니다. 예. 일로 옵니다. 예, 광안대교 요 한 코스가 있습니다. 일로 와요. 광안대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안대교 밑으로 갈 건데. 일로 오잖아. 미포에서 나온 유람선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이쪽으로 오네. 예, 돌아나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한번 봅시다. 101 드베이 선착장으로 가는가? 알지, 이래갖고 돌아가겠지. 오. 근데 계속 온다. 수상한데? 이상하네. 기름 부족한가? 이야.
저배 101로 가는데. 그렇네요. 야. 돌아간다. 돈다. 도는가 안 도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네. 그냥 직진인데. 웬일이야. 이걸로 오는 게 없는데, 거의 드문데. 이게 뭔가 이상하네. 이게 사람은 안 탄 것 같은데. 사람은 안 탔죠? 사람이 거의 없네. 예. 그래서 사람이 그렇구나. 없어서. 그렇군. 사람이 있으면 일로 올 리가 없는데. 여러분 승객이 없답니다. 승객이 승객이 없어, 없어서 승객이. 빈배가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거 이 쌈예사의 논쟁 아주 불교사에서는 유명한 논쟁이거든요. 유명한 논쟁인데 뭐 이거 도노대성 정리결이라는 책을 구해 보시면은 그 주고받은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전말을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이제 저거죠. 이거 선종 쪽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린문자 교회별전 그러니까 언어 말 문자 말 이런 데는 전혀 이제 의지를 안 하는 거죠. 그 문자 말에 의지를 안 한다는 거는 생각이 끊긴다는 겁니다. 생각. 이게 일종의 상수멸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수멸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생각이 중지가 됩니다. 이게 생각 움직임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그냥 이제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 마음이 죽다시피 한 상태, 사실상 죽은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야, 어쨌든 간에 이거 뭡니까 이 중국 선종이 그때 당시에는 뭐 우길 성천하는 중국 땅에서는 우길 성천하는 기세였는데 이렇게 뭐 맥없이 이 패퇴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선종의 특징, 중국 선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중국 선종이 시작하게 됐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쌈예사의 논쟁 어느 쪽이 이겼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방금사님이 이런 어떤 좋은 에피소드 내지는 좋은 자료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허락되시면은 방금사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더 분발하시지 않겠나. 그 해오름 채널에 하셔야 돼요. 도론도담 하시면 안 되고 해오름 채널에 가시면은 920몇 명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빨리 1000명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도론도담도 하시고 해오름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